자, 9월 1일 메이저리그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부터 시작할게요. 워싱턴은 알바레즈 나오고 마이애미는 고스토 나옵니다. 덕화조님도 감사드리고 보내드리고 제가 시작할게요. 자, 알바레즈 이 선수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콜업된 거 저기 적어놓은 그 지표는 올 시즌 트리플 A 지표입니다. 알바레즈 방어율 4.10이고 자완투수고 123이닝 동안 삼진 114개, 포볼 52개, 휩 1.38. 그 콜업되는 선수 치고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일단 삼진수가 1이닝당 1개가 안됩니다. 포볼 많고, 보통 콜업되는 투수들은 삼진수가 엄청나거든요. 트리플 A에서 한 123이면 한 160개 정도 돼야 되는데, 이 투수는 그냥 1년에 한 단계, 2017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루키부터 시작해서 더블A, 트리플A 꾸준하게 1년에 한 단계씩 올라왔던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은 생각보다 마이너리그에서 많고, 마이너에서 최근 3경기에는 퀄리티 스타트급 했어요. 보통 6이닝 2실점, 5와 3분의 2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3번 정도 무난하게 던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콜업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 마이애미 타선 만나서 그렇게 무실점하거나 그럴 투수는 아닙니다. 마이너에 있었을 때도 최근 3경기만 조금 안정적이었지, 올 시즌만 해도 5점씩 줄 때도 있고 막 기복도 좀 심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메이저 경기다 보니까 이번 경기 1회부터 조금 헤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워싱턴이 지금 8연패 중이고, 그죠? 그래서 잘 던지면 한 5이닝 3실점 정도 전 예상합니다. 잘 던지면. 근데 그것보다 실점을 더 많이 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마이애미도 원래라면은 휴스턴에서 트레이드 되어 구스토가 나올 차례인데 얘 지금 부상자 명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의 선발진이 모자란 상태고, 아마도 불펜데이거나 트리플 A에서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트리플 A에서 올릴 투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마이애미 투수가 썩 좋은 투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기 아무래도 양 투수가 양 타선을 막기는 힘들어 보여요. 최근에 워싱턴 방망이가 조금 헤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이애미 불펜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패는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다만 8연패 중이라 연패팀을 픽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워싱턴 승이 좋아 보이긴 한데 추천드리긴 그렇고,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9.5지만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와 매치형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모튼 나오고 매치는 마네아 나와요. 마네아는 그냥 4.2이닝에서 5.1이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던지고 있는데, 이 투수의 문제는 올 시즌에 포심이랑 스위퍼 비율이 9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투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타선들이 어느 정도 커트를 계속 해내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최근에 원래 제가 4개 구종 던졌거든요. 슬라이드랑 체인지업까지 해가지고. 근데 올 시즌 늦게 출발해가지고 감각이 안 올라와서 그런지 2개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5이닝을 잘 못 채웁니다. 점수도 2점, 3점, 4점씩 주고 있고. 모튼 이 투수 초반부터 기복이 심하죠. 최근에는 잘 던져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기 오클랜드전에 5이닝 5실점 한번 무너졌고, 이 경기는 선발 비교해보면 누가 앞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앞선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기는 누가 이기기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간다면 디트로이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마네아가 너무 단조로워요. 모트는 잘 던질 땐 또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투 가능성은 모튼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 쪽으로 추천드리고, 신시내티와 토론토, 신시내티는 그린 나오고 토론토는 배신 나옵니다. 자, 그린은 공 제일 빨라요. 평균 구속이 99.4마일,
선발 중에서 평균 구속 제일 빨리 두 번째 빠른 애가 오늘 미러키에서 나오는 미시오로스키예요. 걔보다 더 빠릅니다. 그린은 얘는 공 정말 빠르고 회전수도 2438 상위 한 15% 안에 듭니다. 그럼 포심 55% 비중이고 최상급 슬라이더도 35% 비중인데 최상급 거의 투피치죠. 투피치라도 저 정도 구위의 구속이면은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타 치는 거 자체가 힘듭니다. 홈런 쳐도 보통 솔로예요. 포볼도 웬만큼 제어를 하고 있고 배sit 이 투수는 공종이 8가지라서 그냥 짬밥도 한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삼진수도 웬만큼 나오고 그죠. 포볼도 제어를 하고 있고 그저 그냥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전 경기도 5.2이닝 동안 2실점. 이 투수 비교해보면 그린이 살짝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린이 토론토전의 상대전이 최악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배싯은 신시내티전의 상대전이 양호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상대전적 때문에 토론토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린이 너무 안 좋아요. 토론토 상대로. 그래서 토론토 승 추천드리고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보스턴은 베어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매식 나옵니다. 매식의 신인인데 두 번 연속 6.2이닝 던졌어요. 한 번 6.2이닝, 한 번 7이닝. 합쳐서 1실점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상대 타선이 애리조나와 템파베이. 약한 타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웬만큼 잘 버텼어. 이제 세 번째 선발 등판하는 건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선발 등판하면 조금 헤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스턴은 자투수 상대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베오는 올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잘 던졌어요. 지금 16게임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다만 상대전이 불량합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 조금 힘겨워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우투수공을 상대적으로 자투수공보다 잘 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조금 산재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보스턴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클리블랜드가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발의 안정성 면에서 배우가 조금 더 낮고 자투수 상대 타율이 보스턴이 높기 때문에 보스턴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 승 추천드리고 휴스턴과 에인절스. 휴스턴은 루이스 가르시아 나오고 천사는 기쿠치 나와요. 기쿠치가 이제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4이닝 6자책 이렇게 무너진 게 거의 처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5이닝까지는 채워졌었는데 직전 경기 무너졌고 휴스턴 상대로 불량하고 더군다나 휴스턴은 우투수공보다 자투수공이 공을 더 OPS가 더 높아요. 2개 정도 팀이 있는데 휴스턴이 그 중에 1개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투수공 훨씬 잘 쳐요. 휴스턴이 타격 상성이 많이 좋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이 투수 2년 만에 등판이에요. 2년 만에. 실질적으로 3년 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도 몇 이닝 안 던졌어요. 21년, 22년도에 310이닝 합쳐서 던졌고 방어율이 3점대였습니다. 준수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잘 던진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3년 만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휴스턴 가르시아도 마이너리그에서 실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선발 등판이다 보니까 실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기쿠치는 휴스턴 우타선 만나고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좀 점수 실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휴스턴 승이 가르시아가 첫 번째 등판이긴 하지만 휴스턴 승이 좀 많이 좋아 보이고 언더 오버는 양 투수 다 실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쿠치는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8.5 오버 쪽으로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자, 이제 미네소타와 화이트삭스. 미네소타는 베일리 오버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시베일 나옵니다. 이 선수 이름이 시베일인지 시발렌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베일로 읽겠습니다. 자, 오버 꾸준하게 점수 줍니다. 지금 10개일 동안 엄청 점수 많이 주고 있어요. 시베일도 꾸준하게. 양 투수가 시즌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고 다만 이 투수들이 상대적은 되게 양호해요. 둘 다. 처음에 이 경기는 무조건 오버겠다 싶었는데 상대적 지표들이 너무 좋아서 오버에서 제가 뺐습니다. 양 투수
선발 차이 크게 안 나요. 근데 배당은 미네소타가 조금 많이 낮아요.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프렌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마 화이트삭스가 좀 더 이길 확률이 전 높아 보이는데 배당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다면 화이트삭스 프렌 쪽으로, 화이트삭스 역배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애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 나오고 애슬레틱스는 모랄레스 나옵니다. 모랄레스 얘도 지금 신인인데 지금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지고 있고 4경기 나와가지고 다 잘 던지고 있어요. 3경기 동안 18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2경기 연속으로 폴스하고요. 폴스도 1점밖에 안 줬어요. 한 경기당. 너무 좋습니다. 일단 공이 빠르고 97.2마일, 그리고 회전수가 2514회,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은 회전수 그냥 920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아니 제구도 좀 덜 잡혔고. 그레이 이 투수도 뭐 공은 빠르지 않지만 회전수가 좋고 그 브레이킹볼이 너무 좋습니다. 스위퍼, 커브 천상계고, 그리고 체인지업도 최상이에요. 포볼 제어도 상위 4%고. 근데 이 투수가 한 번씩 맞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모랄레스가 한 번 정도는 더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 치기가 힘들어 보여요. 제 공은. 이러다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털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애슬레틱스 역배가 배당이 너무 좋아서 애슬레틱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와 애틀란타. 컵스는 레아 나오고 애틀란타는 스트라이더 나옵니다. 레아도 직전 경기 조금 털렸어요. 4.2이닝 동안 6자책점, 샌프란시스코 전에 약간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수는 7개 구종 던지는데 포심 44% 던지고 나머지 6개 공을 골고루 던져요. 포심이냐 나머지 공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애틀랜타 전에 별로 안 좋고, 스트라이더는 최근에 계속해서 점수를 계속 주다가 직전 경기 마이애미 전에 잘 던졌어요. 7이닝 1실점. 근데 이 투수가 2번 연속 잘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 전성기 2022년, 2023년만큼 후속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힘도 조금 떨어지고 제구도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라서 컵스 좌타자들, 강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홈을 좀 맞는 중이라 이번 경기도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발 둘이 비교해 놓으면은 스트라이더가 좀 더 좋은 투수는 맞는데 레아 최근에 힘 빠진 상태고, 뭐 승패로 간다면 애틀란타를 가고 싶고, 이 경기는 기준점이 7.5라면 오버가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오버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콜로라도와 샘프. 콜로라도는 돌랜더 나오고 샘프는 탱 나와요. 자, 돌랜더는 이 투수 그 구속 보시면 97.8마일에 회전수 2432, 920 투수입니다. 920 투수인데 얘가 방어리 6.55인 이유는 홈 부어스 필드에서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홈에서 방어율 9.88, 원정에서 3.64. 이런 920 투수는 그 쿠어스 필드에서 좀 불리해요. 왜냐면 이런 투수는 정면 승부 많이 들어가거든요. 포심으로. 근데 포심이 힘이 있어도 살짝 빗맞거나 타이밍이 늦어도 쿠어스 필드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920 투수 좀 불리해요. 얘가 그래서 원정 가면 잘 던지고 홈에서는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얘 이번에도 좀 맞을 확률이 좀 높고, 탱도 최근 4경기 동안 던진 이닝이 13.1이닝 밖에 안 돼요. 한 경기당 3이닝, 3.1이닝 정도밖에 안 던진다는 겁니다. 못 던진다는 거죠. 얘도 보시면 93.2마일에 2547이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방어율 3점대 정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런 구속 요 정도 되고 회전수 2500회면은 잘 적응하면은 각 팀에 한 3선발급까지는 돼요. 근데 아직까지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첫 번째 쿠어스 필드전이고 얘도 조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도 11.5 오버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어요. 승패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돌랜더도 홈에서 너무 못 던지고 탱도 첫 번째 쿠어스 필드 나들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는.
자, 미러키와 필라델피아. 미러키는 미시올로스키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워커 나옵니다. 미시올로스키는 첫 번째 예전 시즌 초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런 센세이션함은 조금 사라졌죠. 이제 좀 맞아 나가요. 직전 두 경기도 9이닝 동안 6자책점 애리조나 컵스한테 홈런도 맞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9위만 따지면 메이저리그에서만 세 손가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구속 99.3마일의 회전수 거의 2600입니다. 5% 안에 들어요. 저 정도면은 엄청나게 직구구위가 좋다는 거예요. 직구구위가 너무 좋으니까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이런 것도 덩달아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무래도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예전 시즌 초반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 점수는 좋지만 삼진 10개나 잡아냈어요. 눈 감고 그냥 직구만 던져도 상대방이 쉽게 치지 못해요. 친다고 해도 정면으로 많이 가고. 그죠? 워커도 타이완 워커도 최근 두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7점 줬습니다. 좀 안 좋죠. 이 투수 구속도 그냥 저냥이고 삼진율도 떨어지고 포볼도 그렇게 작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 점수 주고 이런 투수다, 맞춰 잡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선발 비교해보면은 미시스키가 아직까지 조금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시올로스키가 상대 타선을 윽박지를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미러키가 조금 더 앞서고, 필라델피아의 연승이 끊겼죠. 심지어 마이애미한테 두 번인가 졌나요? 하여튼간에 져가지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미러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그죠? 샌디에고와 볼티모어. 샌디에고는 딜런 시즈 나오고 볼티모어는 브래디시 나옵니다. 시즈야 뭐 잘 아시죠? 쟤도 쌀보리 투수고 포시 마이면 슬라이더인데 최근에 점수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이닝 얼마 못 가고 안타 많이 맞고 점수 많이 주고 12.2이닝 동안 11실점입니다. 3경기 동안 한 번에 확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단조로워서 그래. 단조로워서 공은 빠른데, 얘도 공 빠른데 회전수도 괜찮은데 너무 단조롭고 포볼이 너무 많고 제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터지는 겁니다. 빅이닝을 많이 줘요. 그리고 브래디시, 이 투수 지금 직전에 복귀전 했는데 복귀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0개 4사구 없이 잘 던졌죠. 그죠? 2점 줬어. 2실점 했고, 이 투수는 23년 24년도에 방어율이 2점대예요 볼티모어가 키우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 시즌은 늦게 시작했고 아마 내년 시즌 데뷔를 위해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로테이션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에 던지는 거 보니까 컨디션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못 던질 것 같진 않고, 다만 이 경기 이제 전체적인 브래디시도 길어봐야 6이닝 깎고 길게는 안 던지게 할 거예요. 시즈도 한 2, 3점 준다고 해도 불펜 싸움 가면 샌디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샌디에고 승에 7.5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와 시애틀. 템파베이는 바즈 나오고 시애틀은 카스티오 나옵니다. 바즈는 후반기 들어가지고 완전 망했죠. 전반기 막판에 커터를 장착하면서 엄청 좋았는데 후반기에 점수 엄청 주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3경기 동안 16이닝 13실점했습니다. 카스티오도 마찬가지. 3경기 동안 13이닝 동안 14실점. 더 심하죠, 바즈보다. 근데 뭐 카스티오는 상대전이 양호하고, 이 경기 템파가 3연승 중이고 바즈가 그래도 직전 경기는 퀄스를 했어요. 이 선수 공이 빠르고 회전수도 괜찮아서 한번 다시 감 잡으면 연속적으로 잘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 전 의외로 템파베이 역배 매니스 히터고 보고 있어요. 카스티오도 뭐 3번 연속 털릴 투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 허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수는 하드입 비율이 너무 높아요. 47.9%에 배럴 비율도 너무 불량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템파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템파 프레데 8.5 언더 쪽으로 접근할게요. 애리조나와 텍사스. 애리조나 넬슨 나오고 텍사스는 코빈 나옵니다. 자, 넬슨은 평균 타구 속도가 불량한 것 제외하고는 직구 구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은 투수예요. 2번 연속으로 퀄스 해주고 있고 상대전도 양호하고
먼저 텍사스의 코빈 직전 경기 천사전에 8이닝 무실점, 올 시즌 제일 잘 던진 경기였습니다. 다만 상대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불량하고. 이 경기 처음에는 텍사스 승을 봤었는데 이제 5연승 중이라서 코빈이 지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직전에 너무 많이 던져서 이번 경기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전도 불량하다는 것도 많이 걸리고. 이 경기는 승패는 조금 힘들고, 언더오버 쪽으로 보면은 최근에 텍사스가 점수를 잘 냅니다. 시거랑 세미엔이 빠지고 난 뒤에 점수를 되게 잘 내요. 그래서 넬슨도 큰 거 한 방 정도 맞을 것 같고요. 코빈도 이번 경기는 직전이 너무 잘 던져서 두 번 연속 잘 던질 것 같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13경기 다 했고, 농구는 제가 어제 농구 한 경기 추천했는데 그 한 경기는 맞았죠. 근데 축구가 어제 완전 개쓰나미가 나와가지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개쓰나미 진짜 씨. 자, 농구 좀 있으면 또 농구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박신자 컵은 좀 설명드리기 그렇고, 자, 스웨덴 몬테네그로. 스웨덴이 역배인데 저 스웨덴 지금 배랑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번 대회 컨디션이 괜찮아요. 독일한테도 비비고 핀란드한테도 뭐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고, 그렇기 때문에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에스토니아, 티르키에 지금 생군이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핸디가 점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핸디 점수가 18.5인데 에스토니아가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조직력도 괜찮고 웬만큼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터키가 생군 하나 믿고, 또 에스토니아도 기본적인 평균 시장이 커서 생군이 티르키예가 1을 같긴 한데 18.5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간다면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독일과 영국, 독일은 무조건 이기겠죠. 영국은 수비가 안 됩니다. 수비가 안 되고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점점 경기력 떨어지는데, 독일도 27.5점 차이고 이러면은 프렌이 요거를 뭐 웬만하면 할 것 같긴 한데 주력으로 추천드리기엔 좀 힘들어요. 독일은 또 오늘 경기하고 3일 뒤에 경기가 있어서 이번 경기 뭐 끝까지 뛸 것 같긴 해서 독일 마인도 괜찮긴 해 보여요. 하지만 27.5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포르투갈과 라트비아가 참 강팀인데 어쩌다가 참 이렇게 됐을까요? 포르투갈이랑 붙는데 14.5밖에 못 받았어요. 만만해 보인 점수긴 한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번 대회 경기력으로 봐서는 마엔 한다고 장담 못 드릴 것 같아요.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지금 핀란드의 마카넨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올 시즌 NBA에서도 말아먹었는데 대표팀 와서는 되게 잘하고 있어서 마카넨 하나미고 그렇다고 리투아니아 반대로 가기는 그렇고, 리투아니아가 일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뭐 골고루 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승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르비아와 체코, 세르비아 이기겠죠. 요키치 하나 밀고 가는 겁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경기에 근데 라트비아한테 4점차 비벼가지고, 근데 체코가 너무 못해서 세르비아 근데 24.5점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배팅하기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 끝났네요. 오늘은 표 받고 싶으신 분은 이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